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12장 자바 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일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서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일의 형식은 인터넷 메일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 메일은요, 우리가 RFC에 821번과 822번 두 가지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메일을 보내기 위한 전송 규약으로서 SM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821번의 등록 문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메일의 형식을 지정해놨던 양식도 있는데요. 자, 이때 메일을 보내는 형식을요, 초창기에서는요, 우리가 문자, 즉 텍스트 형태, 아스키 형태로만 되어 있는 문자가 전송되어 있었지만 80년대 이후에 오면서는요, 기존의 메일 시스템, 텍스트만 전달할 수 있었던 메일 시스템에다가 다양한 문서의 양식,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첨가해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메일을 주고받으실 때요, 단순하게 글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첨부 파일을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파트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즉 마임타임이라 불러서 메일에다가 기존의 데이터, 어떤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파일 또는 사운드 파일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JSP라든가 서블릿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응답을 해주고자 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마인 타입 텍스트 슬러시 HTML이라고 입력을 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인 타임이요. 메일을 보낼 때 어떠한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메일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바이너리 데이터를 아스키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프로토콜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버, SMTP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자,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즉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다음에 메일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3라고 불리는 팝3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을 받는 용도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메일에서는요,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IMAP라 해서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메일은요, 앞에 보는 그림과 같은 방법대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메일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때 작성하신 이 메일은요, 메일 서버에 여러분이 접속하고 있는 메일 서버에 1차적으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웃룩 익스프레스와 같은 프로그램을요, 메일 클라이언트 또는 메일 유저 에이전트라 불러서 MU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메일 유저 에이전트 의해서 메일 클라이언트 의해서 작성된 메일은 1차적으로 메일 서버에 전달이 되고요. 두 번째 메일 서버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 메일 서버를요. 메일을 전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메일 서버는요. 여러분이 DNS 서버, 즉 도메인 서버죠. 도메인 서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전송하고자 하는 메일이 어디에 있는가 해당하는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메일 서버는요, DNS 서버에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메일의 주소값이 정확하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가, 메일 익스체인지 값을 요청하게 됩니다. MX, 메일 익스체인지 약자고요. 이러한 MX의 레코드를 요청을 하고, 다음에 DNS 서버가 그러한 MX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찾아서 다시 요청한 메일 서버에게 값을 리턴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메일 서버는요, 이 MX 레코드를 받아서 메일을 전달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메일 서버를 거쳐가지고 전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메일 서버가 전달되고자 하는 메일을 전달되고자 하는 주소를 알아서 그쪽으로 이동된다면 그 메일은 해당하는 메일 서버에 팝 서버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메일은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이 받아보기 전까지는 계속 이 메일 서버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가 메일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자신이 접속하고 있는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된 메일을 받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사용되는 서버가 팝 서버 또는 IMAP 서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팝 서버하고 IMAP 서버 같은 것들을요, 우리가 메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버한테서 MR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일 리트리버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역시 그러한 메일은요, 여러분이 아웃룩이라든가 기타 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일의 구성은요.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메일의 헤더하고요. 다음에 메일의 내용으로서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메일의 헤더에는 우선 보내는 사람, 누가 보냈는가, 다음에 받는 사람, 그리고 메일 메시지의 고유한 ID 값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메일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고 또는 기타 필요하다면 첨부 파일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 내용에서요, 첨부 파일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앞으로 파트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가 여러 개 모여서 멀티 파트가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첨부 파일을 보내고자 할 때는 멀티 파트 형태로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아웃룩 익스프레스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많은 프로토콜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꽤 복잡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썬에서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제공하는 자바 메일 API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바 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일 서버를 아파치라는 그룹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고 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썬의 자바 메일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메일 서버는요, 제임스라는 메일 서버인데요. 자바, 아파치, 메일, 엔터프라이즈 서버의 약자로서요. 아파치 그룹, 즉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를 같이 개발한 그룹이 있죠. 거기서 배포하고 있는 간단한 메일 서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라는 메일 서버는요, 자바 언어 기반의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메일 서버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프로토콜, SMTP, POP3, IMAP 프로토콜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사이트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제임스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 파일은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적당한 폴더에 카피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제임스 아파치 ORD 사이트 이동하시게 되면 왼쪽 메뉴에 다운로드 릴리즈라는 메뉴가 있고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상단 부분에 아카이브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링크가 걸려져 있는 곳이 보이시죠?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제임스 최신 버전 2.1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운받으셔가지고 적절한 폴더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폴더를요, 제가 C 드라이브에 제임스란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자, 앞에 저와 같이 제임스란 폴더를 만드셔가지고요, 압축을 풀어놓도록 하시고요. 제임스를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우리가 bin이란 폴더에 있는 run.bat라는 파일을 먼저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run 배치 파일은요, 제임스 서버를 작동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그러면 피닉스라는 프로젝트 네임이 보이고요. 제임스 서버가 작동되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료하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C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셧다운 되어 있어서 제임스 서버를 중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임스의 환경 설정을 위해서 자, 우리가 폴더를 제임스 폴더에 APPS라는 폴더에 제임스란 하위 폴더, 그리고 SARINF라는 폴더에 가서 config.xml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변경해 주셔야 될 내용은요, 루트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을 하고, 다음에 서버 이름, 그리고 DNS 서버 같은 것들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 이 XML 파일을 오픈해 보시게 되면요, 좀 많은 라인이기 때문에 496 라인, 좀 아래쪽 라인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496 라인 부분에, 자, 보시게 되면, 자, 어카운트, 로그인, 즉, 서버의 관리자, 이런 루트로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가 루트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를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임스 루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버의 네임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 서버 네임 찾아볼까요? 자, 서버 네임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여러분 컴퓨터 이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로컬호스트라고 하셔도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니까 저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NS 서버를 여러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DNS 서버의 정확한 IP 주소를 모르실 경우에는요. 자, 커맨드 창에다가 ipconfig/all 하시게 되면 DNS 서버의 이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서버를요, 여러분들 서버를 등록해주는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두 개의 DNS 서버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잘 여러분이 설정하셨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다시 제임스 서버를 작동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제임스 서버에 정확하게 우리가 로그인 되는 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자, 커맨드 창에서 텔넷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 보실 사항은요. 여러분 교재에서는요. 텔넷 로컬 호스트에 4555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110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번 프로토콜은요. 우선 팝3 프로토콜로서 메일을 받기 위한 프로토콜 정상 작동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자, 25번 프로토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프로토콜은요,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버, SMTP 서버입니다. 만약에 25번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메일을 보낼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서버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55번 텔넷으로 접속하시고요. 이렇게 등록한 4555번의 제임스 서버에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변경시켰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다음에 패스 제임스 루트 다시 하겠습니다. 루트 제임스 루트. 자, 이렇게 서버에 접속하시게 되면 간단한 명령어를 알기 위해서 help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재 참조하셔가지고요. 어떠한 명령어 사용할 수 있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에 사용자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user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user 테스트란 사용자 한번 등록해 볼까요? 테스트 다음에 id 1, 2, 3, 4.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유저가 추가가 되었죠. 자, 추가된 유저들을 전부 다 보고자 한다면 리스트 유저스 하시게 되면 다시요. 리스트 유저스 하시게 되면 현재 추가되어 있는 아이디가 보일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방금 추가한 테스트란 사용자 제가 별도로 예제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추가시켰던 어드민이라는 사용자와 지탄이라는 사용자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본 12장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억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메일 서버, 제임스란 메일 서버에 등록시킨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가요. 여러분들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회원가입에 추가되어 있는 아이디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 여러분들 MySQL 서버에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가 누가 있는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제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아이디와 이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저스란 테이블에 저는 4명의 사용자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메일에서 체크하고자 하는 그 메일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가요, 이러한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여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는요, 지탄이라는 사용자 갖고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 사용자가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제임스 서버에서도 그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임스의 설정을 완료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자바 메일 API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